볼보 XC60입니다.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긴 합니다만은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가 진행이 됐고요. 전면부의 그릴을 보면 이 메쉬 타입 인서트가 수직이나 수평이 아닌 사선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좀 세련된 이미지, 우아하면서도 젠틀한 이미지를 더욱더 강조시키는 느낌을 줍니다. 범퍼의 디테일도 조금 바뀌었고요. 헤드램프도 살짝 다듬어지긴 했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디자인의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실내등은 모두 LED고요. 오레포스의 이 은근한 조명이 가장 눈에 들어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것들은 조금 더 적극적이었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고요. LED 헤드램프는 광원의 폭과 직진성 모두 다 좋은 편에 속하고요. 특히나 이 핸들링에 따라서 유연한 반응과 상향과 하향을 각각 조수석, 운전석 개별 컨트롤 해주는데 그 유연함이 아주 좋습니다. 상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의 전환폭도 큰 편이고요. 초점도 아주 좋은데요. 상향등과 하향등, 비상등까지 모두 다 점등시킨 상태고요. GRL과 방향지시등은 그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거울 커버에 LED로 방향지시등도 있지 않았고요. 바로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도 크게 거슬리지 않고 바깥쪽에 나와서 보니까 자연광보다는 백색광에 가깝고요. 광원의 폭과 직진성을 놓고 보면 이 직진성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은데요. 테일램프와 방향지시등, 번호판 보조등은 모두 LED 구성입니다. 비례감이나 균형감은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몰딩 같은 부분을 보면 다크랑 브라이트 컨셉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변화의 폭은 크지 않습니다. 휠은 새롭게 디자인된 20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플러스 모델하고 울트라 모델하고 19인치, 20인치가 각각 선택됩니다. 시승 차량은 20인치를 선택해주고 있는데요. 타이어 사이즈는 255, 45, 20이고요. 도시명 SUV로서는 적당한 높이랑 세련된 분위기를 잘 연출해주고 있고요. 테일라이트의 디테일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에 비해서는 뒤쪽의 변화의 폭은 조금 덜한 느낌을 주는데요. 범퍼의 디테일 정도가 눈에 띄고 다른 부분들은 기존의 좋은 모습 여전히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풀체인지가 돼야 되는데 말이죠. 주유구 커버는 푸시 타입이고요. 안쪽의 캡은 캡리스 방식이라서 사용이 굉장히 편리하죠. 테일게이트는 전동이고요. 속도나 소음 같은 것들은 적당합니다. 트렁크 공간도 여전히 좋은 모습. 트렁크 공간은 수치사항에 조금 더 늘어난 걸로 나오는데 제가 눈으로 봤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12V 파워 아울렛, 커버링 꼼꼼하고요. LED로 조명은 양쪽에 있고 지금 운전석 측면 같은 경우는 그물망 안쪽에 조금 더 공간을 확보해 줬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큰 짐을 싣고 나를 때에 업다운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추가가 됐죠. 그리고 아래쪽에 공간도 꼼꼼하게 잘 커버링이 되어 있어서 이 공간 활용하면은 굉장히 트렁크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펑크 3킷 갖추고 있고요. 위쪽에도 꼼꼼하게 LED 챙겨줬고 수동 손잡이는 양쪽으로 2개, 그리고 버튼 누르면 전동 테일게이트 닫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키는 기존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속과 가죽이 혼합되어 있고요. 대부분의 기능은 측면에 위치하고 있죠. 되게 고급스럽고 그립이 좋습니다. 앞뒤 도어 손잡이에 스마트 키락 언락 기능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고 도어 두께는 적당합니다. 여닫았을 때는 제법 묵직한 느낌이 좋고요. 실내 디자인도 큰 변화는 없지만 소재라든가 아니면 컬러 구성에서 조금의 변화를 줬고요. 시트는 동급에서 저는 가장 편한 시트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안장의 길이 조절부터 날개 조임, 럼버 서포트, 거기에 마사지 기능까지 풀리 전동으로 지원해주고 있고요. 일체형처럼 보이지만은 헤드레스트가 적응이 조금 필요하기는 한데 바른 자세를 유도해주는 측면에서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썬루프는 유리 면적이 넓은 파노라마 타입을 채택을 해주고 있는데 이너커트까지 모두 전동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다른 부분들은 기존하고 같은 구성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뒷좌석이고요. 유리는 끝까지 안 내려가고 이만큼 남습니다. 이중전파 차음 유리는 앞뒤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세히 보니까 이 스피커 망 부분도 예전하고 조금 변화를 준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살짝 다르죠. 뒷좌석 공간도 좋은 편이고 시트의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되는 점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헤드레스트가 조금 작고 단단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딱히 단점을 찾기가 어렵고요. 생각보다 안장 부분의 이 안락한 느낌들이 참 좋습니다. ISO 픽스, 암레스트의 컵홀더 오픈 타입 2개 동일하고요. 승하차도 편리한 편이고 가운데도 에어벤트가 있고 측면에도 에어벤트 양쪽으로 갖춰놨기 때문에 냉방 효율이 좋은 것도 분명한 장점입니다. 발 공간, 무릎 공간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물망 형태로 시트백 포켓을 구성을 해줬습니다. 뒤쪽에서 앞쪽을 바라봤을 때도 큰 변화는 없고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거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인 디스플레이가 커졌고요. 두 번째는 스티어링 휠의 컬러 구성이 조금 달라지긴 했고 가운데 볼보 엠블럼에 변화가 있죠. 시동은 뒤트는 방식이고요. 기어 노브는 오레포스인데 그립도 좋고 야간에 은근하게 조명이 들어왔을 때 참 고급스럽고 좋더라고요. 클러스터 안쪽의 디자인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T맵하고 협업한 거는 볼보가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방향 지시 등 소리도 들려드려 보고요. HUD는 폰트라든가 크기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잘 보여주는데 T맵에 목적지 설정을 하게 되면 간단한 안내 같은 것들은 요약 정보로 보여줍니다. 대시보드 상단에 BMW 사운드 시스템 1410W의 스피커가 15개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내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포인트로 좋습니다. 11.2인치로 세로형 디스플레이가 커졌는데요. 화질도 좋아지고 반응 속도도 빨라졌고요. 네이버 메일 같은 서비스,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과의 연계되는 부분들, 호환성 같은 부분들도 상당 부분 개선이 됐습니다. 에어 서스펜션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고요. 마이너스 40mm, 플러스 40mm 각각 조절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통합 형태로 되어 있어서 스탠다드 모드, 오프로드 모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차고가 올라가고요. 스탠다드 모드에서는 기준 차고로 세팅이 되고 고속으로 달리면 조금 더 낮아지는 그런 구성으로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후진했을 때의 어라운드 뷰를 보셔도 이 왜곡 부분 같은 경우가 참 많이 개선이 됐어요. 화질도 상당히 좋고요. 어두운 곳에서 급격하게 어두워지지 않는 것도 분명한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운드 시스템도 한번 들어볼게요. 야, 이게 같은 음악을 제가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똑같은 음악에서 그 음의 깊이라고 할까요? 웅장한 느낌들, 그리고 중저음대에 단단하게 받쳐주는 느낌이 참 좋습니다. 오디오는 진짜 볼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BMW 사운드 시스템 너무 괜찮은데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이 볼륨 컨트롤이 조금 더 묵직해졌다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도 개선이 있었고요. 비상등 스위치가 운전석에 가깝게 배치한 거는 국내 도로 여건에 이 사용 빈도가 높거든요. 저는 아주 잘 맞춰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심 주행에서 경쟁력 있는 사이즈는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작지도 크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 운전자의 니즈를 잘 만족시킬 것 같고요. 가장 큰 변화는 에어 서스펜션 같은데요. 일단 가속 방식 더 넘어보면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XC60 같은 경우 20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을 하게 되면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장거리 장시간 주행을 해보면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말끔히 개선이 됐네요. 특히나 에어 서스펜션은 플러스 마이너스 40mm 정도의 차고 조절이 가능하고요. 소프트하게 설정할 건지 단단하게 설정할 건지 이 감도까지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승차감은 에어 서스펜션 장착이 안 된 차량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특히나 20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하고 있는 트림을 운영 중인 기존 오너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정말 탐날 것 같은데요. 제 기억이 맞으면 얼마 전인가 이 윈터 에디션인가 하는 명칭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 B5 모델에도 에어 서스펜션을 장착할 수 있는 그 패키지가 있었거든요. 아마 온라인에서 짧은 시간에 완판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구입하지 못해서 못내 아쉬우셨던 예비 오너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플러스 모델에는 없고요. 울트라 모델부터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어쨌든 B5 모델,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도 에어 서스펜션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인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10.7km고요. 도심에서는 9.6, 고속도로에서는 12.4km인데 100% 도심 주행만 했을 때의 실연비는 7.8에서 8.6, 9km도 나오기는 했었는데 평균적으로는 8km 초중반 정도의 실연비 보시면 아마 가장 근사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날씨도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유턴을 해보면 두 차선 조금 벗어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사이즈이기 때문에 아마 여성 운전자들이 도심 운전을 하셔도 부담 없이 운행할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딱 사이즈 적당하죠. 스티어링 휠의 반응은 묵직하면서 이 보타 같은 것들이 크게 일어나지 않고요. 에어 서스펜션 적용이 돼 있어서 이 승차감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울트라 트림 같은 경우는 액티브 셰시가 선택되거든요. 플러스 모델에는 에어 서스펜션과 액티브 셰시가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아마 울트라가 7,300만 원대고 기본 트림 플러스는 6,500만 원대인데 저 같으면 조금 더 더해서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울트라 트림을 선택할 것 같은데요.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하이브리드긴 하지만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글쎄요, 스타터와 제너레이터를 없애서 통합형 모터를 구성을 해줘서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켜졌다 꺼졌다 할 때의 이 잔진동이라든가 그때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에 관련된 것들을 좀 줄인다, 이렇게 친환경적인 느낌으로 가셔야지 하이브리드인데 뭐 연비 차이가 뭐 별로 없네, 연비 이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구조적인 특성을 조금 다르게 보시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 친환경적인 포인트, 그리고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켜졌다 꺼졌다 할 때의 소음이나 진동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잡혀 있다, 이 정도로 접근하시면 만족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도심 주행에서 이 오프로드 모드 선택하고 주행을 하게 되면 사고가 이렇게 높아지니까 글쎄요, 이 트럭이나 버스에서 내려다보는 그 정도까지의 높이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기존에 누리지 못했던 조금 좀 편안한 느낌,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는 듯한 아주 편안한 시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비단 오프로드를 탈출하기 위해서 차고를 높이는 것 뿐만 아니고 이렇게 저처럼 도심 주행을 하더라도 좀 높게 시선을 높은 데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보는 이런 시선을 가져가려고 할 때 한몫 단단히 거들어 주는데, 서스펜션의 강도뿐만 아니고 이 스티어링 휠의 느낌도 조금 더 단단하게 세팅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부드럽게 세팅을 해 놨는데 도심 주행에서 부드럽게 세팅을 했을 때는 운전이 조금 서투르신 분들이나 아무래도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이 스티어링 휠을 조작을 할 때 힘의 부담을 느끼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요즘 차량들에서 많이 발생하지 않고요. 어쨌든 부드러운 느낌과 단단한 느낌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폭 넓게 운전자를 맞춰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느낌적인 느낌일 것 같은데요. 이 악셀 반응, 악셀 페달을 밟았을 때의 엔진 반응도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초기 시동 시에도 제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악셀 반응이 이 킥다운 같은 거 해봤을 때 조금 더 부드러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2008년도에 데뷔한 걸로 알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270만 대 이상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쨌거나 굉장히 대중적인 차량이고요. 여러 지역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볼보의 대표적인 볼륨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풀체인지의 주기가 길기 때문에 오히려 차량에 대한 어떤 충성도, 내 차가 좀 덜 질린다, 중고차 가격 방어 같은 것들도 조금 유리하다, 이런 측면에서 좀 선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예비 오너들 입장에서는 모델 변경 주기가 국내 소비자분들의 어떤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가 진행이 됐는데 빠른 시일 내에 풀체인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구입하더라도 AS나 보증 같은 것들이 괜찮은데요. 기본적으로 5년 또는 10만 킬로 일반 부품 보증에 소모품 교환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8년 또는 16만 킬로까지 고전압 배터리 보장이 됩니다. 아무래도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하려고 할 때 조금 민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은 보증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매력적인 부분이 15년 무상으로 OTA 무선 업데이트를 지원을 해줍니다. 거기다가 디지털 컨텐츠 서비스 이용 패키지, 무상 이용 패키지가 5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풀체인지는 조금 아쉽기는 한데 아직까지도 상품성을 놓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볼보랑 볼보 코리아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옵션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저는 좋은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차감이나 연비나 차량의 이 파워트레인 출력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에어 서스펜션이 없다라고 하면 19인치, 19인치를 추천드립니다. 소위 말하는 그 자세, 바깥쪽에서 봤을 때의 자세도 19인치 정도까지는 저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20인치가 보기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아 보이는 것도 맞고 코너링에서 좀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기는 한데요. 장시간 장거리 주행을 했을 때는 조금 허리에 부담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랬었는데 지금 이 에어 서스펜션과 액티브 셰시 패키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이 울트라 트림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말끔히 해소돼도 좋은 것 같아요. 새롭게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된 XC60 V5 울트라 모델은 도심 주행뿐만 아니고 이 고속도로에서의 주행 질감도 상당히 만족스러웠는데요. 일단 주행 모드는 스티어링 강도랑 서스펜션 감도를 단단함으로 바꾸고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부드럽게 세팅을 했다고 해서 뭐 출렁출렁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타이트한 느낌은 가져가면서도 좀 쫀득한 정도가 덜한 거지 완전히 딱딱했다가 완전히 출렁출렁했다가 그 정도의 변화폭은 아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스티어링 휠의 발음은 묵직하면서도 날카로운 느낌 좋고요. 급격하게 차선 변경 같은 거 가져가 보더라도 자세 제어에 대한 전체적인 밸런스도 뛰어난 편입니다. 거기에 에어 서스펜션이 이 강도 조절을 해주면서 액티브 셰시랑 통합된 컨트롤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만족도는 높은 편에 속하고요. 앞쪽에는 WC1, 뒤쪽에는 인테그랄 리프 스프링이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의 서스펜션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측면의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일단 적은 공간에서 서스펜션을 세팅할 수 있다는 분명한 장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덕분에 뒷좌석 공간이라든가 트렁크 공간에 여유가 좀 있는 편입니다. 터널 아니고요,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시멘트 포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시속 한 80에서 100km 정도까지 달려보더라도 풍절음이나 공명음에 대한 이슈는 크지 않습니다. 앞뒤 모두 측면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는 점도 한몫 단단히 거들고 있는 것 같고요.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도 20인치 휠 타이어 스펙을 감안해보면 그렇게 크거나 거슬리는 편은 아니에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와의 거리 조절까지 가능하고요. 단계마다의 간격 유지 정확한 편에 속합니다.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단계마다 정확하게 간격 유지를 해주니까 좀 더 신뢰가 간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짧게 눌렀을 때는 5단위씩 업다운이 가능하고요. 오히려 길게 누르고 있으면 1단위씩 플러스 마이너스가 진행이 됩니다. 반자율 주행에 필요한 조향 버전은 좌측 우측으로 쏠리거나 기울어짐 없이 정확하게 가운데 차선을 아주 잘 유지해 줬는데요. 짧은 시간만 유지해 주고 바로 스티어링 휠을 잡으라는 메시지가 뜨는데 이런 부분들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문제보다는 법제도 측면에서 조금 더 풀어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공인연비는 12.4km, 5km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13.8에서 14.2, 13에서 14 정도의 14 초반 정도의 실연비를 보여줬고요. 정말 연비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하면 최대 15.8까지도 확인을 하긴 했었는데 그냥 연비에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 다니신다라고 하면 12km대 후반에서 13km대 초중반, 이 정도의 실연비를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의 반응은 초반부터 담력 괜찮은 편이고요.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불안하지 않고 딱 적당한 정도입니다. 거기에 풀 브레이킹 테스트를 여러 번 해보더라도 이 자세 제어가 조금 용이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한 이 볼보가 장점을 갖고 가고 있는 분야가 아닌가 싶어요. 앞좌석 그리고 뒷좌석의 승차감 차이는 기본적으로 없는데 앞좌석은 시트 마사지랑 전동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다라는, 상대적으로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뒷좌석은 이 안장은 굉장히 편안했는데요. 등받이가 각도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좀 덜 편안하다? 편안한 쪽에 셋업을 조금 더 미세하게 할 수 없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승차감 차이는 존재하지 않고요. 시트 때문에 좀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브레이크의 이 반응에서 조금 이점이 있는 부분이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한 회생제동이 작동을 해주는데요, 그렇게 담력이 많이 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금 민감한 분들이 이렇게 달리시다가 가속 페달을 떼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았다 뗐다를 해보면은 배터리 부분이 조그맣게 충전되는 게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서 회생제동이 작동할 때 조금 담력이 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장기간 차량을 유지했을 때 이 제동 계통의 유지 주기를 조금 더 늘려줄 수 있지 않을까? 아마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없는 차량보다는 이 회생제동이 걸어주는 그런 부분들로 브레이크 계통에서 조금 부담을 덜 수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요. 250마력의 35.7kg/S의 힘을 발휘해 주고 있는데요, 직렬 4기통 가솔린 2리터 엔진 기반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 치고는 꽤 괜찮은 출력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속 100km는 수동 8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1550rpm 정도에서 구현을 해주고 있어서 이 또한 비교적 높지 않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구현을 해주다 보니까 소음 진동 그리고 연비 측면에서 조금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고요. 킥다운을 했을 때 약간의 한 반의 반박자 정도 터보렉 같은 게 살짝 느껴지긴 하는데 이내 경쾌하게 달려나가는 느낌이 좋고요. 엔진에서 느껴지는 이 회전 질감이라든가 엔진 회전 사운드보다는 중저음으로 약간 깔리는 듯한 배기음이 킥다운을 해서 RPM을 좀 많이 썼을 때 좀 다이나믹한 느낌들을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뒤쪽에서 낮게 깔리는 배기가 조금 더 가깝게 들리는 것 같긴 해요. 도심 그리고 고속도로를 지나서 국도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도로 여건에서도 국내 도로 여건에서는 참 잘 맞는 사이즈랑 세팅을 갖춘 차량이 바로 볼보의 XC60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티어 성향은 약간 후륜구동 기반 차량들의 스티어 성향을 보이는 것 같긴 한데 극단치로 몰아붙이지 않는다면은 일반인 분들이 도로에서 느낄 수 있는 정도는 저는 뉴트럴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루기 쉽고요, 균형이라든가 이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다 보니까 내가 실제 운전하는 내 운전 실력보다 조금 더 운전 실력이 좋은 것처럼 착각이 들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동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고요. 부드러운 세팅을 하고 부드럽게 이 서스펜션이라든가 스티어링 휠 강도를 부드럽게 하고 와인딩에서 속도를 조금 높여보면은 약간의 이 뭐라 그럴까, 유격까지는 아닌데 조금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살짝 들었거든요. 근데 단단한 세팅으로 하고서는 조금 마음껏 잡아 돌려보면은 아주 잘 버텨주는 든든함이 좋았고요. 이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을 갈 때 에어 서스펜션의 진가가 발휘된다라고 느꼈는데요, 울렁울렁하거나 갈라져 있고 푹 파여 있고 그리고 과속 방지턱도 막 이렇게 높고 이런 걸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은 확실히 흔들림이랄까요, 이런 것들도 잘 잡아주면서 부담스럽지 않은 이 부드럽고 편안한 쫀득한 승차감을 잘 유지해 주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에어 서스펜션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장기간 차량을 유지했을 때에 망가지면 그 수리의 부담이 좀 있는 편이기는 한데요, 예전보다 에어 서스펜션 자체가 내구성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애프터 마켓에서 뭐 여러 가지의 또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좀 개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이거 선택하더라도 장기간 차량을 유지하면서의 어떤 수리비 부담도 그렇게까지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과속 방지턱이 짧고 조금 높은 데를 넘어가 보더라도 그냥 이렇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차가 잘 먹어줘요. 그래서 이게 일반 서스하고 에어 서스펜션하고의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똑같은 구간에서 제가 거의 시승을 해 보는데, 기존의 에어 서스펜션이 없는 B5 모델로 지나갔을 때는 좀 단단하다, 약간 튄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기억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데요. 네, 이상 볼보 XC60 B5 울트라 트림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